벌써 반나절째. 이 동네 골목들을 몇 번이나 돌았는지 모릅니다. 모르는 집 초인종을 누르고 이미 떠나고 없는 이의 소재를 묻고 그렇게 낯선 동네에서 망연자실하기도 일쑤입니다. 그래도 걸음을 늦추거나 지체할 수는 없습니다. 무려 60년이 넘도록 기다려온 사람들. 18 청년이 백발의 노인이 되도록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인내를 품고 우리를 기다린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그들을 생각하면 저절로 발걸음이 급해집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지금 만나러 갑니다. 지난 4월 25일 베레모를 단정히 쓴 노신사들이 부산역에 도착합니다. 영연방 출신의 6.25 참전용사들. 장거리 여행에 피곤하기도 할 텐데 벽 안의 노신사들은 가는 곳마다 흥분을 감추지 못합니다. I'm very happy to revisit Korea and to see one, and so we're pleased to see the progress that the country is making economically and making their mark around the world. Very, very surprised. It's not the same country that we saw when we were here. If we're talking about the facilities, and of course at the time we were here, now it's a new country. And the young people like you are have got a big smile on that they're not asking for chocolate bars anymore. 6.25 전쟁 당시 대한민국 임시 수도였던 부산. 이 도시에는 세계 유일의 유엔군 묘지가 조성돼 있습니다. 1951년 봄에 조성된 이 묘지에는 대한민국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목숨을 바친 세계 11개국 2,300여 용사들이 잠들어 있습니다. 팔순의 노병들이 절도 있게 행군을 합니다. 무려 60년이 넘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긴 세월, 머나먼 길을 달려와 드디어 전우들을 마주합니다. 함께 싸웠으나 함께 돌아가지 못한 전우들. 백발이 되어서야 국화 한 송이 꼭 쥐고 20살 꽃다운 시절의 친구를 찾아 나섭니다. Look at that age, 23. Why did they go to war? Why? Maybe they were hungry, maybe they didn't have a job. What a big sacrifice. 전우가 남긴 것은 청동빛 이름과 여전히 젊은 미소, 그리고 아픈 기억입니다. Gilmore, I saw his name yesterday on at the war memorial. His name was on the wall. Gilmore, my friend, he was killed beside me. He was right beside me. Well, it made me cry yesterday when I saw his name. Sorry. He was young. He was 18. I'm 19. He was 18. Young boy from British Columbia, and he was a young boy, good boy. He's gone. That's war. Oh, I'm just looking to see if I can recognize the name. I got one more. I found two already, so I'm looking for one more. 그 이름들과 함께 떠오르는 가슴 아픈 기억들. This is the list of the people we are trying to find. They all died in 1952, so we're in the wrong row.
But we found the other 4 here. 19th August, they were killed at the same time. On the 19th of August, 1, 2, 3, 4. A mine, poof, and they all together. They were young men. A young lieutenant. We will remember you.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 아니, 지난 60여 년간 단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1951년 4월) 파주 설마리 계곡. 아직도 그날의 포격과 외침이 생생합니다. 분명 연회처럼 아름다웠을 그해 봄. 인천 상륙작전 후 국군과 연합군이 파죽 지세로 북진하며 승리가 눈앞에 보였으나 예기치 못한 중국군의 등장으로 전선은 다시 임진강까지 밀려 내려온 상태였습니다. 엄청난 인해 전술로 임진강을 건너 서울까지 진격하려던 중국군. 그 앞을 영연방의 용사들이 막아섰습니다. 결코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연합군이 서울 방어 전선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서든 임진강에서 적군을 막아야 했습니다. 특히 영국군 29 보병여단 글로스터 대대는 중성산 일대와 설마리 계곡에서 중국군 3개 사단 병력에 맞서 나흘간 혈전을 벌였습니다. 10배가 넘는 적과 싸워 결국 서울을 지켜냈지만 글로스터 대대 역시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대대원 652명 중 무사히 계곡을 빠져나온 인원은 고작 67명. 나머지 전우들은 전사하거나 포로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자유와 평화의 성지가 된 설마리. 그 가슴 벅찬 격전의 땅에 다시 영웅들이 돌아왔습니다. 설마리 전투 63주년을 맞아 새롭게 조성된 추모공원이 오늘 준공식을 갖습니다. 한국에서 온 초청장을 받고 어린아이처럼 가슴이 뛰었다는 설마리의 영웅들. 그 어느 때보다 엄숙하고 경건한 표정으로 행사를 지켜봅니다. 3, 2, 1. 영국군의 상징인 베레모 조형물. 영웅들의 희생과 명예를 잊지 않겠다는 대한민국의 약속입니다. 존경하는 영국군 유엔 참전용사 여러분, 우리는 임진강 전투의 영웅들을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단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국민을 위해 국가의 부름에 응하여 용감히 싸우신 우리 영국 참전용사들의 고귀한 희생을 우리는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 설마리에서 전사하거나 포로가 된 영국군은 모두 869명. 이곳 추모공원은 그들의 숭고한 희생을 영원히 기억하는 곳입니다. 이날 행사에는 많은 국군 참전 용사들도 참석했습니다. 그 노병들 속에서 누군가를 애타게 찾고 있는 두 사람을 만났습니다. 저기 헌병대 79 헌병대에 있었어요. 그래서 요거를 텔레비에 내주면은 그 같이 그 옛날에 그 지금했던 영국군들을 만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온 거죠. 설마리 전투에 소년병으로 참전했던 노창호 씨와 이태관 씨.
혹시 그때 함께 싸운 영국군 전우를 만날 수 있을까 하는 희망에 이곳까지 찾아온 것입니다. Well, I can introduce you to some of them. Now? Yeah, just up here. 그때 당시 그 에스피놀 중리인데 The Gloucestershire Regiment. 아, 그쪽에 있었던 분이 아니구나. 예. 그건 다르네요. 네네네. 얼마 안 남은 세상에 그냥 살아있는데 서로 한번 만났으면 원이 없다는 얘기. 전쟁에서 우린 소년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참 우리한테 잘했어. 어린 사람들이다 이래가지고. 그렇게 공은 곳곳을 돌아다니며 수많은 영국인들을 만났지만 두 사람이 찾던 전우는 끝내 만나지 못했습니다. 이제 사진마저도 흐릿하게 빛이 발해가는 옛 일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두 사람에게 63년 전의 인연을 이토록 그리워하게 만들었을까요? 며칠 후 노창호 씨와 이태관 씨가 큰맘 먹고 다시 길을 나섰습니다. 이렇게 가면서 요 오른쪽에 개천이 나오더라고. 오늘은 사진 대신 지도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가는 길 내내 깊은 상념에서 빠져나오질 못합니다. 그 영국군이 많이 있었다고 그러던데 못 들으셨어? 어르신들한테 들어가야죠. 어디? 두 사람은 지금 자신들이 싸웠던 전적지를 찾고 있습니다. 계세요? 할아버지 안 계세요? 여기서 얼마나 묘지는 얼마나 가요? 여기서 한 10리. 아, 10리. 이제 개울가에 우리가 주둔하고 있었어요. 개울가. 개울가로? 네. 그 다리가 이게 철말이 거기서 내려오는 개울이에요. 옛날에 다 여기가 이게 개천 여기 다 부대가 있었죠. 네. 여기 다 거기에요. 영국군. 이렇게 흘러서 이렇게 맞아요. 임진강으로 들어가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 무슨 지금 말하는 그 개울. 늘루천. 그 거기 여기 영국군이 많이 있었다. 옛날에 늘루천 여기에 영국군들이 많았죠. 절로 넘어가는 임진강 건너서 저 개성이가 연천이가 가는 길. 그냥 가면 뭐 바로 바로 찾으시고. 뭐 말만 들어도 뭐 맞아. 설말이 영국군 주둔지를 찾으면 혹 그 전우에 대한 실마리가 풀릴지도 모릅니다. 60년 전 얘기니까 여기다 덕정리를 내가 여기 들어오는 덕정리를 안 잊어버리고 있었거든. 그다음에 그 지금 골짜기로 넘어왔잖아. 그것도 생생하게 내 기억이 남아서 얘기한 거거든. 한 번 실마리가 풀린 기억은 어느덧 60여 년의 세월을 뛰어넘습니다. 그 이제 어렴풋이 또 기억이 나네. 저런 아저씨한테 물어본다는 건 내 아이디어 아니야. 아 그럼 아니 그렇게 오래된 사람한테 물어봐야 아는 거예요. 그 기억을 따라 달린 길은 맑은 개울로 이어집니다. 임진간 상류를 이루는 눌로천. 바로 이곳이 설마리이고 이 개천 근처가 영국군 주둔지였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개천을 따라 걷던 두 팔순 노인은 약속이라도 한 듯 18살 그 까마득한 초여름을 기억해냅니다. 그때의 선해. 눈에도 선하고 그냥 뭐. 나는 저기 저 산을 보니까 거기는 생각이 나. 그 요 앞에 있었던 건 틀림없는 것 같고 여기 많은 영국군들이 천막 치고서 있었고 이 개울에서 물을 만들어 가지고 음료수로 쓰고 그런 기억이 나. 영국군이 그 중국군에 포위돼 가지고 상당히 위험한 시기에 비상식량 가지고 이제 먹고 그럴 때 그 한국 그 군속 트렌트는 비상식량이 배당이 안 되고 그랬는데 그 밴드라는 그 21살 먹은 청년 영국군이 그 비상식량을 입에다 넣으려고 그럴 때 내가 빤히 쳐다봤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뭘 느끼고서 그 반자각을 잘라서 나를 주더라고. 자기 생명, 자기 살을 같이 띄워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지.
그럴 때 이 사람이 과연 나하고의 전후에 이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구나. 18. 이들에게도 그런 나이가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어느 일요일 조국은 불의의 기습을 당했고 고등학생이어야 할 두 소녀는 수많은 또래들과 함께 교복을 입은 그대로 학도 의용대로 나섰습니다. 짧은 기초훈련을 마치기도 전에 소년들은 포화 속으로 들어갔고 그곳에서 수많은 죽음을 목격했습니다. 철도 없는 18세, 17세 때인데 그런 마음을 느끼고 그런 현장을 우리가 목격을 하고 하실 적에 지금에 와서 그거를 연상을 해보게 되면은 더 마음이 단단해지고 더 굳건한 마음이 또 되살아나서 그때 못지 않는 그런 기백을 한번 좀 보여주고 싶다라는 이런 생각이 더 간절하게 나오고 있다. 노병이 죽지 않는 것은 살아가야 할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살아서 꼭 증언해야 할 산천의 아픔이 있고 뚜렷하게 후손에게 전해야 할 역사의 교훈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겐 여전히 증언을 남기지 못한 채 어디선가 살고 있는 2000여 명의 이름 없는 영웅들이 있습니다. 역사를 기억하는 것은 국가의 중요한 의무입니다. 국가보훈처 내에 꾸려진 국가유공자 발굴팀. 이름 없는 영웅으로 살아온 6.25 참전용사들을 국가가 직접 찾아 나서기 위해 올 1월 신설된 조직입니다. 종전까지 국가유공자 등록은 본인 신청에 이루어졌으나 6.25 참전용사의 경우 평균 연령이 84세의 고령으로 돌아가신 분도 많지만 현재 살아계신 분들도 여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국가유공자로 등록 가능한 사람을 찾아서 예우와 보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지난해 마련하였고 또한 정부 3.0 과제로 채택하여 국방부, 병무청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우선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지 못한 참전용사 중 생존자의 신원을 파악하는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발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이 원시 자료들이 있어야만이 현재 등록되지 않았던 분이라면 이제 이분들을 이제 추적해서 찾아내는 작업이기 때문에 이 자료들을 저희가 받아와서 해독하는 게 지금 현재는 일입니다.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 같은 우리 국민 대부분의 기초 자료는 이미 완벽하게 데이터베이스화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일제강점기에 태어나 광복과 전쟁을 거친 세대 중에는 여전히 육필 서류와 같은 원시 자료에만 그 기록이 남아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국가유공자 발굴팀의 자료 조사는 군과 각 지역에 흩어져 있던 원시 자료를 취합해 해독하는 일에서 시작됩니다. 이제 약자로 휘갈선 글자라든지 아니면 북한 지역 같은 경우는 현재 시군 단위까지는 알 수 있는데 그 밑에 면 단위 동네 이름 찾기는 좀 제한이 돼가지고 최대한 한자 옥편을 비교해가지고 지금 찾아내고 있습니다. 6.25 참전용사 90만 명 중 아직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지 못한 사람은 무려 42만 2천 명에 이릅니다. 그중에 몇 명이 생존해 있을지 정확한 파악조차 어렵습니다. 학도 의용군으로 참전했던 소년이 팔순 노인이 되어가는 만큼 남은 시간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금년 1월부터 국가유공자 발굴 전단팀을 신설 운영해 오면서 5월 22일 현재 국가유공자로 등록 가능한 사람 총 2,152명을 발굴하였습니다. 현재 관할 보훈관서 직원들이 이분들을 직접 찾아가서 국가유공자로 등록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가유공자 발굴은 어떤 과정으로 진행되는 것일까요? 서울지방보훈청을 찾아 국가유공자 추적 과정을 처음부터 따라가 봤습니다.
우선 주민등록번호로 추적 가능한 참전용사의 자료를 정리, 그중 생존이 확인되는 사람을 가려내고 생존이 확인된 참전용사가 현재 살고 있는 주소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자료 조사는 마무리됩니다. 하지만 여기까지는 그저 기초 단계에 불과할 뿐 진짜 추적은 현장에서 진행됩니다. 이번 사업의 핵심은 국가가 직접 참전용사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벌써 2주째 지금 발굴 사업 다니고 있거든요. 저희가 발굴을 한 분들이 한 80명이 넘으세요. 80명. 그 중에 이제 이미 돌아가신 분도 있고, 뭐, 아니면은, 뭐, 신원 확인이 안 되시는 분, 연락 안 되시는 분들도 좀 계신데, 대부분은 이제 연락이 되셔갖고, 이제 국가유공자로 등록을 지금 해드리고 있죠. 네, 안녕하세요. 여기 보훈처에서 나왔습니다. 보훈처 직원이라는 말에 선뜻 문을 열어주는 집주인. 이렇게 대상자를 한 번에 만나는 것도 그리 쉽거나 흔한 일은 아닙니다. 저희가 다름이 아니고 이제 선생님께서 6.25 전쟁에 참전하신 분인데 아직까지 저희 이제 보훈처에 참전 유공자로 등록이 아직 안 돼 있으셔갖고 직접 찾아뵙고 이제 등록 절차를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해서 직접 저희가 방문을 하게 됐어요. 보훈처 직원의 도움으로 신청서를 작성하는 참전용사. 군번 기억하세요, 어르신? 예. 군번도 좀 써주세요. 군번을 다 잊어버렸어. 그러니까요. 군번은 군번 다 기억하시더라고요. 발굴도 다 잊어버렸는데. 네, 어르신 여기다 집 주소. 평생 잊을 수 없는 것은 군번만이 아닙니다. 그때 항상 막 전방에서 전투가 나고 막 찢어지고 죽으니까 자고 나면 부대가 천막에 비어버려요. 그냐면 30일도 훈련 받고 충원으로 가니까 전방에 군대에 다 죽어버리니까 또 보충 올라니까 막 훈련 지대를 받도 못하고 막 충원했잖아요. 그러니까 총 쏠지도 모르는데 막 전방으로 간 거예요. 그래갖고 거의 다 죽어버렸어요. 거의가 다 죽었어. 전방으로 한 사람도 그때. 유공자 지금 언제 나와요? 한 2, 3주 안에는 저희가 최대한 빨리 해갖고 선생님한테 바로 저희 전달해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예. 악구에다 넣어서 표구해서 다 지금 그런을 하고 있어요. 애기들도 와서 보고 그러라고. 그리고 또 우리 집 손님 오면 또 보고 그러라고. 잊지 않고 찾아줘서 고마워요. 저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우리의 영웅. 다행히 잊지 않고 찾아온 보람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현장을 방문할 때마다 발굴팀의 젊은 팀원들도 느끼는 바가 많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창구에서 만나 뵙는 유공자 선생님보다는 이렇게 발굴을 찾아가서 뵙는 모습들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근데 아무래도 더 많이 와닿고. 네. 진작에 아주 옛날부터 진작에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걸. 좀 아쉽네요. 네. 그러게요. 그래도 이제라도 하니까 또 다행이고. 네. 우리가 기억하는 영웅들이 살아있다는 것. 그 사실에 감사하며 또 다른 영웅을 찾아 나섭니다. 대부분의 참전 용사들은 마치 지난 60여 년 동안 기다렸던 손님처럼 팀원들을 반갑게 맞이합니다. 먼 길 찾아온 손님에게 시원한 주스와 함께 풀어내는 것은 그의 전쟁 이야기. 바로 임진강 노루고치가 두 개, 적은 고치 있고 두 개 큰 고치가 있는데 거기 아주 거기서 전투하면서 낮에는 우리가 큰 고치를 우리가 뺐고 아군이 밤에는 대전 때 우리가 또 도로 뺏기고 한 달 반 만에 이제 점령을 했죠. 이제 큰 고치를 10여 대가 다 전멸했어요. 전멸. 거기서 포탄 맞아 고막 찢어지고 총상 한 방 맞고 수도육군 병원에 입원해서 환자가 계속 밀리니까 대구 육군 병원에 갔다가 4개월 만에 제대요. 농담이지만 지금도 적지만 그때도 적었거든. 총알이 비켜나갔나 봐. 부상만 당하고 부상만 당하고 제대로 했죠. 이번
이번에 선생님 신청하시면 이제 선생님 무공 영예수당 매월 지급을 해드려요. 그리고 선생님 명예수당을 보상금? 예. 제가 모르시는 거는 도와드릴게요. 진작 받았어야 할 혜택입니다. 국가유공자 이렇게 간단한 서류 작성만 하면 되는 일인데 왜 그렇게 많은 참전용사들이 그토록 긴 세월 이름 없는 영웅으로 살아왔던 것일까요? 선생님 여기 이제 본인 쓰시고 이거는 내 이름? 네, 그냥 본인 여기 이름은 여기다 쓰실 거예요. 보건병원 이용하시면 또 감면 진료 받으실 수 있어요. 예, 그리고 선생님 뭐 생활 안정이라든지 아니면 뭐 복지도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보훈처에서 지원이 되니까 이제 등록이 나중에 되면 우리 보훈청에 다시 한번 연락을 드릴게요. 네. 이건 평생 아주 63년 동안 생각지도 않은 게 이번에 국가유공자로 선정됐잖아요. 그러니까 기분은 좀 좋아요. 솔직히. 그래도 나를 잊지 않고 그래도 정부에서 유공자로 선정해줬으니 기분이 좋죠. 아이들이 건강하고 예쁘게 크는 세상. 60여 년 전 이장손 씨와 전우들이 목숨을 바쳐 지켜낸 평화입니다. 나는 이제 뭐 솔직해서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지만 사후에 나 같은 사람이 있었으면 두 번 다시 나 같은 사람이 안 됐으면 유공자를 떠나서 전쟁 나면 안 되죠. 제 2세대를 위해서. 선생님 건강하세요. 예, 건강히들 하시고. 팔순의 참전용사가 소망하는 것처럼 그들이 지켜낸 평화를 이어가기 위해서라도 역사의 증언자들을 찾아가는 일은 대한민국 방방곡곡 계속 이어집니다. 휴전으로부터 61년. 그 긴 세월 국가유공자로 확인되지 못한 참전용사들을 찾는 일이 언제나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신청을 받는 거예요. 선생님 어르신 지금 내가 그 증명을 내드리면 여기서 신청하는 걸로 되는 거예요. 아니, 내 주머니에 그 증명은 있지요. 내 지갑에 있는데. 때론 61년 만의 방문이 너무 뜻밖이라며 차마 믿지 못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기본적인 신상 정보만 확인하면 국가유공자로 등록된다는 설명에도 선뜻 주민등록증이나 복무 확인증을 꺼내놓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바로 가서 신청하면은 저희가 증서 준 거 있기 때문에 국가유공자 바로 돼요. 아드님 아니어도 그냥 가실 다른 확인 없이 하면 될 겁니다. 나가서. 그래서 뭐 이상이 있으면 저희 지청에 전화 주시고. 인천 보훈청에 연락 주시면. 개인 정보에 대한 사항을 저희한테 주셔야 등록 신청 절차를 밟을 수가 있는데요. 근데 요즘은 뭐 전화 사기라든가 뭐 이렇게 개인 정보에 대한 사항이 노출됐을 때 피해를 입는 사례들이 많이 방송에서 나오다 보니까 그것들을 걱정하셔서 그 거부하시거나 아니면 경찰서에 신고를 하셔서 저희가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젊은 시절 조국을 위해 두려움 없이 포화 속으로 뛰어들었던 사람들. 각박한 세상은 그런 영웅들조차 구별하지 않았고 어느덧 우리의 용사들은 보살핌이 필요한 노인이 되었습니다. 그럴수록 참전 용사들을 찾아가는 발길은 더욱 바빠집니다. 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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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론 오랜 세월이 그 영웅들의 흔적마저 희미하게 만들어버린 경우도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확인된 주소지를 찾아가도 대상자를 만나지 못할 때마다 팀원들의 마음은 조급해집니다.
안 받으셔? 네, 안 받는데요. 잠깐 좀 더 기다려 보고요. 한참을 수소문한 끝에 참전용사의 아들을 만났습니다. 네, 지금 나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어디 계시는구나? 아니 정신 이상 되셔가지고. 네. 본인 아니시고? 네. 자제분이세요? 예. 그리고 뭐 자제분하고 얘기를 하셔도 될 텐데. 네. 이번에 저희 6.25 참전하셔서요, 아버님께서. 저희가 찾아갖고 저희가 등록 신청을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찾아뵈러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대기는 계신 건 맞으세요? 집에 있는데 정신이 좀 이상하셔가지고. 아들을 따라간 참전용사의 집. 이렇게 모르니까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름 바쁘고 그러니까. 그는 이미 오래전부터 자기만의 세계에 갇혀 있다고 합니다. 참전용사 박기영. 그는 1951년 4월 영연방 글로스터 대대와 함께 설마리의 임진강 전투에서 싸웠다고 합니다. 숱한 죽음의 위기를 넘기며 조국의 평화를 지켜냈지만 전쟁은 그의 마음 깊은 곳에 상처를 내고 말았습니다. 어쩌면 그는 여전히 홀로 전쟁을 치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6.25 때 나가서 청방 나가서 저 임진강을 그냥 옷 벗어서 이구선 건너왔디야. 잊지 않고 그냥 찾아주셔서 정말 고마워.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8살인가 7살 때 그래가지고 언제까지 그냥 그렇게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참전을 했들었는지 안 했들었는지 모르죠. 그래서 이제 국가에서 일찍 찾아서 국가영조를 해드렸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이제 본인들이 본청에 국가영자 신청을 하시면은 사실 확인해서 국가영자로 등록을 하고 예우를 해서 지원을 해드렸는데 처음으로 저희가 운영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이렇게 일부러 찾아다니셔서 이렇게 해준다는 게 참 대단들 하시네. 대단들 하셔요. 너무 고마운 거예요. 이건 우리 국민으로서는 진짜 고마운 거예요. 더군다나 이 집 같은 경우는 알 수가 없으니까 본인이 얘기하나 모르는데 본인은 말을 못 하잖아. 지금은 전 잘 모르겠어요. 저렇게 그냥 사시니까 국가유공자가 뭐 어떤 건지 이런 건지 모르겠어요. 이제 저희 국가에서 참전하신 분들한테는 수당을 드립니다. 참전용사 수당을 개인적으로 수당을 드리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혹시 돌아가시거나 그러면은 국립묘지에 국립호국원에 안장되실 수 있는 또 기회도 이제 제공이 되고요. 그리고 병원 가실 때 의료 혜택도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더 고맙죠. 너무 늦게 찾아와 미안한 마음. 먼 길 찾아와 주시고 이제라도 먼 길을 찾아와 고마운 마음. 그렇게 따뜻한 마음들이 어우러져 작별의 인사는 또다시 길어질 모양입니다. 아유, 이런 거 안 주셔도 저희가 아니. 사왔어야 되는데. 감사히 먹겠습니다. 휴전 직후 고향에 돌아온 박기영 씨는 한때 교직에 몸을 담기도 했습니다. 모두에게 존경받는 스승이었지만 전쟁이 준 마음의 상처는 결국 병이 되고 말았고, 만약 국가에서 그를 찾지 않았다면 박기영 씨의 전쟁 이야기는 망각 속에 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국가 유공자 발굴 작업에는 크게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한 가지는 생존한 참전 용사를 찾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그의 참전 기록을 찾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보훈 대상자 이렇게 다 건건이 돼 있는 거예요. 한 몇 분 정도가 계시나요? 저희가 지금 유공자가 11,000자력이 됩니다. 11,000자력. 전투 중이니까 지급을 못 하니까
증명을 해준 거예요. 이렇게 증명을 해줘갖고 본인들이 갖고 있는 분이 있고 상신이 된 거를 모르고 실제로 본인한테 전달이 안 된 상황이 많아요. 그래서 뒤늦게 이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역사는 기록에서 시작되고 기록으로 증명됩니다. 그런데 기록이란 오랜 세월 방치될 경우 망각 속으로 소멸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참전 용사에 대한 기록을 확보해 그 주인공을 찾아내는 일은 오늘의 우리에게 맡겨진 중요한 작업인 것입니다. 다녀올게. 충북 보은지청의 양만아 주무관. 그는 벌써 몇 달째 관내에 생존해 있는 참전 용사를 찾는 일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보은지청 내에 기록 보관실을 샅샅이 뒤져 조금의 단서라도 발견하면 즉시 현장으로 달려갑니다. 김춘재 어르신데. 예, 아유, 잘 찾아왔네, 저희가. 별일 없으세요? 네. 예, 요번에 이제 6.25 참전 유공자 발굴 사업에 저희들이 선생님을 또 찾아뵙게 됐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올해 85세인 김춘재 씨. 그 역시 6.25 전쟁 당시 임진강 전투에서 적과 맞서 싸운 참전 용사입니다. 6.25에 참전을 하셨는데 보훈청에서 참전 유공자 그 등록하는 제도를 모르고 있었나요? 그런 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예. 저희들이 뒤늦게 이렇게 찾아와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디 편찮으신 데는 없으세요? 그런데 이제 지가 그 요새 왜 이랬냐면 안 그랬는데 아우때 이런 것도 기억력이 다 났는데 아우째 요새 고단하고 이러더니만구만 이웃 사람도 전쟁반으로 언제 밤 사람이지 자꾸 이러고 기억력이 떨어지시는 거예요. 그래 지 동생도 작은 동생 있는데 오면 너 누구냐 누군지 난 그러면 괜찮게 누구세요? 어디서 오셨어요? 이러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 지금 부대도 뭔 부대인지 다 알고 말고 그게 승무원인도 막 해요. 뭐. 그렇지. 그런데 도통 기억이 안 나요. 예. 다만 저희들이 이제 너무 죄송스러워서 너무 죄송스럽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결정을 해서 어르신께 꼭 좋게 보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어르신. 참 이래 저 같은 사람을 그렇게 도와주시려고 나라에서 이렇게 참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 이래서 너무 죄송스럽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희미해지는 기억. 어쩌면 그는 자신을 찾아온 조국을 위해 그 기억 속 가장 먼 조각들을 치열하게 붙잡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아이고 미안합니다. 참. 들어가세요. 예. 계신가요? 지금 집에 찾아왔는데 안 계셔갖고요. 요양원에 계신다고요? 예, 그럼 이거 어디 요양원인가요? 예, 그럼 저희들이 양성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유공자 찾기에 나선 지 넉 달째. 갈수록 그의 이동 거리가 길어집니다. 농촌 지역이다 보니까 군데군데 막 면단이 또 있고 뭐 시골 마을 도시 뭐 이런 식으로 있으니까 찾아다니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대신 또 시골 같은 데는 어르신들만 있다 보니까 사람이 없다 보니까 누구한테 물어볼 수가 없어요. 몇 집을 가야 한 집 만나서 어르신들 누구시냐 계시냐 물어보는 게 그게 제일 힘들습니다. 과정은 힘들지만 참전 용사가 살아있다는 것만 확인해도 마음이 놓인다는 양만아 주무관. 반가운 소식을 전하기 위해 한 걸음에 도착한 곳은 충주시 외곽에 위치한 한 노인 요양원입니다. 우리 참전 유공자시라고 네네. 집에 안 계시더라고요. 네네. 아드님하고 통화를 했더니 네네. 여기 계신다 해가지고 이 요양원을 찾는데도 꼬박 반나절이 걸렸습니다. 아드님 통화했더니 저쪽 어디 요양원 계시다가 거기 공사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일로 오셨다 그러더라고요. 통화를 했어요, 아드님하고. 이제 어르신들이 이제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지금 뭐 노인성 질환으로 뭐 이런 식으로 입원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가정 방문을 하다 보니까.
좀 뭐 저희 뭐 아버님 같고 다 부모님 같으신데 좀 안타깝죠. 건강하게 오래오래 잘 지내시면 되는데 편찮으시다 생각하니까 좀 마음이 좀 우울하죠. 그래도 너무 늦지는 않은 모양입니다. 밝은 얼굴로 손님을 맞아주는 참전용사 이용진 씨. 올해 나이 87세인 그는 만주에서 광복을 맞고 천신만고 끝에 돌아온 조국을 지키기 위해 전쟁터로 나섰다고 합니다. 기분이 좋지. 고상을 했지만. 내가 해줘서 고마워요. 찾아와줘서 고맙다는 인사를 들을 때마다 양만아 주무관은 잠시 말문이 막힙니다. 지들이 이제 지원하는 게 참전용사 보훈병원 이제 감면 진료가 60% 감면 진료가 있고요. 의탁병원에 이제 각 지역에서 운영하는 시군에 운영하는 의탁병원에서도 감면 진료 60%가 되고 있습니다. 5년째 앓고 있는 치매. 이제 그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건 전쟁과 조국뿐입니다. 요즘에 좀 심해졌어요. 요즘에 좀 더 심해졌어요. 뭐 전쟁 때 그런 얘기. 근데 어르신들이 그런 거는 기억은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옛날에 그 군인 갔을 때 뭐 전쟁 얘기 이런 거는 기억을 거의 다 치매 걸리신 분들도 그런 건 기억을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혹시 어르신 군번 기억나세요? 군번? 946321. 946322. 조국의 부름을 받고 달려간 전쟁터에서 부여받은 7자리의 자랑스러운 이름. 일제강점기에 타국에서 태어나 다시 찾은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쳐 싸웠던 사나이.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폐허가 된 이 나라가 기적의 경제 강국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청춘을 바쳤던 우리 모두의 아버지입니다. 방방곡곡 참전 용사를 찾아다니며 수많은 증언을 듣습니다. 생생한 증언을 들을수록 깨닫는 점도 많지만 마음속 깊은 곳 질문들은 더욱 커져갑니다. 이것도 안 먹으면 가잖아. 그토록 아름다운 인생의 봄날, 그들은 왜 전쟁터로 달려갔던 것일까요? 모두가 누리는 이 평화를 지켜낸 장본인이면서 왜 여태껏 스스로를 드러내지 않았던 것일까요? 그러다 보니까 뭐 그 공직에 있던 사람들이 가끔 찾아올 때가 있어요. 참전 용사들의 대답은 뜻밖이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물론 전투를 하고 명이 질다 보니까 살은 것뿐인데 살아 때는 그 지금 살아있는 이 순간에 엄청 고마운데 고마운 일을 한 사람도 나는 아니다 이거요. 나는 당연히 내가 할 일을 했다 뿐이다 이거요. 의무적으로 이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나라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당연히 내가 할 일을 했다 뿐이지. 안녕히 계십시오. 네. 나중에 또 저희들이 한번 조국의 부름에 응답한 것은 결코 위대한 업적이나 희생일 수 없다는 고백. 60년 전 수많은 청년들이 그 고백을 실천한 덕분에 오늘의 대한민국도 가능했던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나무는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나이테 안에는 묵묵히 견뎌낸 세월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134명. 지난 1월부터 치밀한 추적을 통해 찾아낸 한국 전쟁의 영웅들.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평화의 뿌리이며 묵묵히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어낸 기록입니다. 우리 역사의 그 선명한 나이테를 잊지 않을 때 또 다른 나이테를 만들 수 있는 미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며칠 후 설마리 전투의 두 참전 용사를 다시 만나러 갔습니다.
인생의 황혼을 살아가는 그들에게 과연 국가 유공자라는 이름은 어떤 의미일지 궁금했습니다. 정장을 단정히 차려입고서야 국가 유공 훈장을 걸 수 있다는 참전용사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6.25 참전 때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참전해 줬다는 거, 요거를 인정해 주는 것이 난 절대적으로 고맙다는 거, 그거 한마디만 남기고 싶어요. 물론 자신이 국가유공 대상자라는 사실조차 몰랐던 경우도 있지만 차마 먼저 죽은 전우들 대신 자기 혼자만 영웅 대접을 받을 수 없다며 신청 자체를 미뤄온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런 국가유공자증을 받고 나서부터 죽어서도 같이 그 이천에 있는 호국원에 같이 가서 묻히기로 둘이 약속을 했습니다. 진정한 군인은 뜨거운 가슴으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누군가를 위해 마지막 빵을 건네고 당당히 죽음 앞을 막아서기도 합니다. 그 뜨거운 가슴이 전하는 말을 듣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더 많은 영웅들을 찾아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